네, 2부 수업을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선택 도구를 클릭한 상황이죠. 뭐 하기 위해서? 해당 이미지를 선택해 주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위치를 조금 재수정하고 사이즈도 조금 늘려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 도구 상자를 클릭한 상황입니다. 선택 도구가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레이어 1이라는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했을 때에 생성이 되었어요. 자, 보여드릴까요? 붙여넣기 컨트롤 V를 누르니까 자, 눌렀습니다. 컨트롤 V 누르니까 레이어 1이 생성이 되면서 붙여넣기라는 작업 내역이 생성되죠. 자, 레이어 1이라는 이 레이어 안에 이 그림 부분 있죠? 이 그림 부분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줍니다. 자, 컨트롤 키 아까 키보드에서 위치 확인해 드렸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아까 보여드린 여기 레이어 좀 많이 작은데 요 레이어 부분 있죠? 레이어 부분 이 레이어 부분 안에 파란색 이미지가 지금 서퍼의 이미지를 축소해 놓은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를 선택해 줄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 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주게 되면 자, 작업 내역에 선택 영역 불러오기가 생성이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해당 이미지만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클릭을 레이어에서 한다 중요하고요. 선택 도구 상자, 윤곽 도구 상자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 조금 위에다가 위치시켜서 이렇게 늘려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얀색 테두리는 살짝 남겨서 인화한 사진 같은 이미지를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위쪽으로 조금 이동시킬게요. 자, 지금 컴퓨터가 좀 느려서 이동을 한번 다시 많이 느리네요.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가지고 이쁘게 자, 파일 생성되었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네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여기 끝에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은 인화한 사진의 테두리처럼 하얀색을 남겨 놓을 거고요. 남겨 놓을 거고. 자, 이동을 시켰더니 작업 내역에 이동이 뜨는 게 보이시나요? 네, 작업 내역 패널이랑 여기에 있는 레이어 패널 수시로 확인을 해주세요.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편하게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네, 새로운 캔버스에다가 붙여 넣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 도구가 이렇게 도구 상자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선택 도구 상자를 클릭하신 상태로 레이어 1이라고 붙여넣기를 했을 때 생성된 이 서퍼의 이미지를 이 이미지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게 되면 해당 영역만 따로 이렇게 클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선택 영역 불러오고 이동. 이 가운데에 불러와 줬는데 가운데 불러와진 이미지를 여기에 맞춰서 살짝 이동시킨 모습이에요. 이 상태에서
하얀색 테두리를 이제 인화 사진처럼 이미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조금 잘라내는 방법으로 해볼 건데요. 지금 선택 도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점선 처리를 취소하기 위해서 선택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 눌러주세요.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점선으로 선택된 영역 사라지죠? 자, 컨트롤 D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D, A, B, C, D예요.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D 눌러주게 되면 자, 위치 다 확인되셨나요? 좋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D 눌러주게 되면 컨트롤 D 눌러주게 되면 선택 영역 취소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얀색 테두리를 인화한 사진처럼 작업해 주기 위해서 잘라내기 도구를 쓸 거예요. 자, 보시면 도구 상자 중에서 여기 자, 여기에 도구 상자 중에서 자르기 도구 보이시죠? 우리 처음에 했던 도구인데 처음 시간에 배웠던 도구인데 자르기 도구를 클릭해서 자, 자르기 도구를 클릭하니까 캔버스 주변으로 이렇게 자르기 도구 모양들이 생깁니다. 자, 작업을 한꺼번에 같이 해주기 위해서 요 키, 여기 모서리에 있는 자르기 도구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얀색 인화 배경 부분만 남기고 잘라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쳐주겠습니다. 지금은 자르기 미리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잘라내지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눌러주게 되면 네, 잘라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미지 작업을 한번 해보고요. 이미지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원본은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이용합니다. 파일 탭으로 오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세요. 파일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저장되는 경로 중요하다고 했죠? 저장되는 경로는 바탕화면 안에 본인 명의 폴더이기 때문에 저장 위치가 지금은 바로 여기 다운로드 화면이죠? 다운로드가 아니라 바탕화면을 눌러줍니다. 바탕화면 클릭해주면 바탕화면 안에 내 명의 폴더로 들어가야겠죠? 바탕화면 안에 내 명의 폴더 바탕화면 클릭해주면 마지막 저장 위치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내용들 중에 내 명의 폴더, 포토샵 폴더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해주게 되면 여기 안에는 내 명의 폴더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지금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뒤에 형식, 확장자가 PSD 또는 PD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토샵 파일을 말합니다. 포토샵 파일이 우리는 그전까지는 PDF 파일로, 아니 JPG 파일로 저장을 했죠. 자, 확장자가 .jpg 이미지 파일인데 이 친구는 지금 우리가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적이 없어요. 일단은 새로 만든 파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미지 파일로는 지금 저장을 해서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의 형식을 이미지 파일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 안에 내용들도 우리가 이전에 저장했던 이미지들이 나타날 거예요. 자, 포토샵에 이 확장자 부분을 클릭해주면 아래로 다양한 확장자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JPG, JPG, PEG, JPE라는 이 목록을 선택해 주세요. 이 확장자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 파일 이름에 자동으로 .psd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확장자를 JPG로 변경하는 거죠. JPG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JPG로 확장자를 선택. 자, 그러면 JPG로 형식을 바꿔주는 동시에 확장자 명도 바뀌고 동시에 안에 이미지 파일들도 확인이 되네요. 자, 제목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파일 이름 원본 파일이 3-1이었죠? 언더바 1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1 이렇게 붙여 넣어줄게요. 파일명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완성된 파일이 첫 번째 파일인 거예요. 이 지금 서퍼 이미지를 가지고 또 하나의 윤곽도구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미지 완성 파일만 파일 이름을 변경하고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클릭, 저장 클릭. 그러면 JPG 옵션에서는 건드는 거 없이 확인 누르는 거였죠? 확인 클릭. 자, 그러면 파일명이 지금은 확장자가 따로 보이지 않죠? 얘는 지금 JPG 확장자가 보이고 이거는 확장자명이 보이지 않죠? 이미지 파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토샵 파일 그 자체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의 모양으로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이 탭이 2개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원본 이미지를 클릭해서 돌아가도록 할게요. 원본 이미지로 선택. 자, 들어왔습니다. 원본 이미지로. 우리가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자르기 도구를 선택해 놓아서 그래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자르기 도구가 아니라 두 번째 있는 원형 선택 윤곽 도구로 한 번 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윤곽 도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주면 이렇게 4가지가 생성이 되죠? 여기에서 두 번째 윤곽 선택 도구,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클릭해 줍니다. 자,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원형 선택 윤곽 도구 클릭. 자, 그러면 지금은 네모칸으로 윤곽 도구가 있는 상태인데 열기를 클릭해서 작업 내역에서 열기를 클릭해서 윤곽 선택, 사각형 윤곽 선택은 취소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열었던 그 처음 상태에서 이미지를 지금 윤곽 도구 원형 선택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원형 선택 도구 상태에서 이미지를 정원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마우스의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변경되셨죠? 십자가 모양이 나오는 이유는 그렇죠. 원형 선택 도구가 클릭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형 도구 선택 도구를 클릭해서 드래그 움직이는 만큼 그 사이즈가 이렇게 정원의 모양이 나타나도록 한번 선택을 할 거예요. 원을 동그라미 정원으로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 키보드에서 여기 Shift 키가 있어요. 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찾아보세요. 자, Shift 키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정원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hift 키 위치 확인하셨죠? 좋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게 되면 자, 아주 예쁜 정원의 가로, 세로 사이즈가 똑같은 정원으로 예쁘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원으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와 똑같이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복사하는 단축키 뭐였나요? 복사하는 단축키, 그렇죠. 컨트롤 C였습니다. 컨트롤 C. 붙여넣는 단축키는요? 그렇죠. 컨트롤 V였습니다. 컨트롤 V.
자, 컨트롤 C와 컨트롤 V는 세트로 잘 쓰이는 단축키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두 개를 다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키보드에서 위치 다 확인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쓸 겁니다. 해당 이미지를 컨트롤 C 선택해서 정원으로 선택된 영역을 복사해 갑니다. 자, 컨트롤 C 눌러볼게요. 화면 전환해서 컨트롤 C 눌렀습니다. 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했다라는 변화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가 임의의 공간에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복사한 이미지를 새로운 파일로 이동시켜서 새로 만들어 볼 거예요. 아까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던 방법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파일 탭에서 새로 만들기 들어갔었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클릭합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 새로 만들기 클릭. 자, 그러면 새로 만들 파일의 옵션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폭과 높이를 350으로 동일하게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50 입력합니다. 나머지 기본 설정들은 바꾸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초보자 단계니까 폭과 높이만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폭과 높이 350 되셨나요? 자, 해볼게요. 350, 높이도 350.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확인. 자, 그러면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이름을 생성해냈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에 제목 없는 파일이 만들어졌고 이 파일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붙여넣는 단축키 뭐였어요?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였죠. 컨트롤 V 눌러줍니다. 컨트롤 V. 컨트롤 V 눌러서 이미지가 잘 들어갔습니다. 자, 작업 내역 패널을 보시면 새로 만들었어요. 파일을 폭과 높이를 350으로 설정을 해서 제목 없음이라는 이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가 되었어요. 작업 내역이 순서대로 보이고 있고 레이어 패널도 보시면 아까 사각형 이미지 파일을 붙여 넣은 것처럼 배경이라는 파일이 생성되었어요. 언제? 내가 350 입력하고 열기를 눌렀을 때에 배경이라는 레이어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레이어 1이 생성이 됐어요. 컨트롤 V는 무슨 작업이었죠? 그렇죠. 붙여넣기 한 작업이었죠. 컨트롤 V를 눌렀더니 이 파란색의 서퍼 이미지가 붙여 넣어지면서 레이어 1이 생성이 된 거예요.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렇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기억해 주시고 이미지를 조금 조정을 해서 350의 사이즈를 조금 잘라내 주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크게 복사해 넣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저처럼 조금 작게 작업이 되신 분도 있을 건데 작게 작업이 되신 분들은 자르기 파일을 이용해서 자르기 도구를 눌러주니까 양쪽 모서리 변마다 자르기 도구들이 생성이 되었죠? 자,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적절한 사이즈로 이미지를 조금 수정해 줄게요. 제가 컴퓨터가 조금 좋은 편이 아니라서 딜레이가 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미리 보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엔터 키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 하얀색 부분은 잘라내지게 되겠죠? 자르기 전 미리 보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엔터 키를 쳐주게 되면 그렇죠. 자르기 작업이 생성이 되면서 이미지가 잘려졌습니다. 아까 여기 회색 처리가 되었던 이미지는 사라졌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이미지도 다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 V 눌러면, 컨트롤 S 누르게 되면, 컨트롤 S를 누르게 되면 그냥 저장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PSD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PSD 파일이 아니라 JPG 파일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형식을 바꿔줬었죠. 형식을 JPG 파일로 바꿔줬습니다.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JPG 파일로 형식을 바꿔주면 지금 내가 저장한 폴더 안에 이미지 파일들이 많이 있는데 PSD 파일 형태로는 저장된 것이 없어서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파일 형식을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JPG 파일로 선택을 해주면 이미지 파일들 확장자명이 JPG로 끝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시 보이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름을 제목 없음 2가 아니라 3-1 언더바 2 완성이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사각형으로 작업한 내역, 지금 두 번째 정원으로 작업한 내역, 작업 이름을 다르게 해서 이미지명이 겹쳐지면 저장도 안 될 뿐더러 이미지가 같게 되면 그 훼손이 되기 때문에 파일명을 조금 다르게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정원으로 선택할 때 키보드에서 무슨 키를 누르고 드래그 했었나요? 정원으로 선택할 때 그렇죠. 쉬프트 키예요. 쉬프트 키 기억해 주시고 자 파일명 다 바꾸셨죠? 네, 저장 눌러줍니다. 저장. JPG 옵션은 그대로 두고 확인.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서 저장된 파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4명이의 포토샵 확인해 보니까 자 정원으로 선택한 방금 작업한 이미지하고 정사각형으로 작업한 첫 번째 작업물하고 같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미지의 선택, 복사, 붙여넣기, 이동 이런 걸 배워봤어요. 자, 단축키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축키가 자, 컨트롤 S는 저장이었죠. 컨트롤 C는 복사하기였어요. 컨트롤 V는 붙여넣기였습니다. 컨트롤 D도 있었죠. D는 선택 해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여드릴까요? 단축키가 지금 컨트롤 S는 뭐였어요? 저장하기입니다. 컨트롤 C는 복사하기예요. 컨트롤 V는 붙여넣기입니다. 아이고. 컨트롤 D는 선택 해제였어요. 선택 해제. 여기까지의 단축키는 컨트롤 S, C, V 요거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항상 다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께서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작업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 V는 세트로 잘 쓰이는 단축키들입니다. 컨트롤 C, V는 꼭 외워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저희 작업물을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이미지의 선택, 복사, 이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찍은 사진을 포토샵으로 어떤 이미지만 아까처럼 정사각형 또는 정원으로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새 파일로 가져가서 붙여놓고 새로운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예쁘게 저장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할 내용들 잠깐 살펴볼게요. 올가미 도구로 이제 선택하는 영역을 한번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건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빌딩을 지우는 거 하면서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동 선택 도구로 복잡한 이미지를 이렇게 따오는 거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언제 해봤냐면 여러분께서 비슷한 기능이었는데 지우개 도구를 자동 선택 지우개 도구로 한번 배경 이미지 외에 상자 부분만 따로 이렇게 놔두고 지워냈었죠. 그때 해봤던 기능이 앞으로 배울 올가미 도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올가미 도구들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되면 복습을 잠깐 해보려고 해요. 이 내용들은 첫 주, 두 번째 주까지 좀 배웠던 건데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살짝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의 크기 조절, 자르기, 기울어진 이미지 바로 조절하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올가미 도구가 먼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올가미 도구는 여기 있는 도구를 올가미 도구라고 해요. 원래 기본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올가미라는 게 좀 잔인한 사냥 도구잖아요. 근데 이 포토샵에서는 이 올가미라는 게 어떠한 이미지를 골라낼 때, 잘라내 갈 때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있고 자석 올가미 도구가 있는데 우리 자석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요 이미지 조금 걸리는데요. 사진이 잘 빠르게 안 불러와져서 네. 여기에 원래 빌딩이 있었는데 올가미 도구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해당 빌딩은 안 보이도록 삭제를 했었던 기능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올가미 도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올가미 도구, 자동 선택 도구 이미지 선택하여 합성하기. 합성하기까지 한번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다음 시간 거 이전 시간 거 복습을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